제가 한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은 한의사분들이 싫어하시는 거는 사실이에요. 근데 실제 이 제품을 보면 성분은 낮고 모양만 끈적하고 효과는 떨어지고 설탕이 굉장히 많아요. 이제 곧 추석이니까 네.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추석에 한의사 선생님들은 주변에 선물할 일이 있을 텐데 한의사 선생님은 어떤 선물을 할까? 또는 제가 한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의사 선생님께 선물하면 한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명절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먼저 첫 번째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받았을 때의 기분이 어떠실지 제가 만약에 원장님께 추석 선물을 드리면 어떠실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꽤 많은 한의사분들이 싫어하시는 거는 사실이에요. 사실 뭐 제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. 뭐 그거 드시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.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얘기가 한의사 커뮤니티에서도 종종 올라오는 얘기예요. 그래서 환자분이 선물해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?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냥 좋은 무난한 보약으로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사실 뭐 한의사들이 싫어한다는 거를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그걸 주셨다는 건 좋은 마음으로 주신 거니까 그냥 그 마음만 감사히 받으면 되고 저도 몇 번 받아봤거든요. 받아봤는데 제가 먹진 않아요. 그 먹으니 차라리 그냥 내가 지금 좋은 한약 먹지. 싫어한다라기보다 조금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원장님들이 직접 한약을 조제하시고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?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사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의계의 어떤 보약 시장을 가져가면서 밥그릇 싸움에서 나타난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큰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약간 이쪽에 좀 비중을 두는 편인데 그래서 파는 홍삼 제품에 그 실제 홍삼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. 그 뒤에 성분 분석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낮은데,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이거 홍삼 제품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. 근데 홍삼 제품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게 끈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근데 한국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끈적한 거는 뭔가 고농축이고 고밀도고 그래서 뭔가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실제 이 제품을 보면 설탕이 굉장히 많아요. 설탕이 굉장히 많고 그 끈적하게 만드는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해요. 근데 유효 성분이 진짜 높아서 진짜 홍삼 성분이 높아서 정말 끈적하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홍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. 근데 홍삼이 맞는 분이다 라고 하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. 근데 성분은 낮고 모양만 끈적하고 효과는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좋지 않게 보는 면이 있고요. 또 하나는 홍삼이 어쨌든 삼이잖아요. 인삼, 산삼, 홍삼 다 삼류인데 삼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100% 다 맞냐? 그렇진 않아요. 체질론을 이제 들어가다 보면 특히 소양인 체질이나 태양인 체질은 삼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. 저 같은 소음 체질이나 태음 체질은 삼이 그래도 잘 맞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열이 많으신 분들, 홍삼이나 삼중을 먹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뭐 열이 난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근데 저희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안 맞는 약재를 먹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. 그것조차도 가끔 뭐 명현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명현과 부작용은 달라요. 비슷해 보이지만. 근데 어떤 열이 많은 체질이 혹은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홍삼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열나고 뭐 가슴 두근거리고 머리 아프고 이런 거는 부작용이에요.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안 드셔야 돼요. 근데 문제는 대량 광고를 하고 대량 유통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어느 세월에 이걸 체질을 가려서 줄 거예요. 그럴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건기식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기식은 효과를 너무 봐도 안 된다. 왜냐면 효과를 많이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약효가 세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은 그게 안 맞는 사람이 갔을 때는 부작용이 세져요.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약효도 줄여요.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뭐 한약이든 양약이든 일반적인 약보다 농도나 어떤 효과가 많이 약하거든요. 뭐 거기까지도 좋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약하게 해도 체질이 안 맞으면 안 맞는데 이걸 대량 유통을 해서 뭐 모든 체질 남녀노소 다 좋아요 라고 하니까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건 아닌데 싶은 거죠. 그래서 물론 이제 광고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합리적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실제 환자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. 크게 한의사가 정관장을 싫어하는 이유는 크게 그렇게 한 3가지 정도고요.
건기식에 대한 이게 현실일 수 있는 거 지금 말씀해주신 분에 특히 그 약효를 떨어뜨리는지 그 정도는 너무나 사실 일반인들이 좀 알아둬도 될 만한 그렇죠? 정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왜냐면 단순히 저희가 주변에서 암 환자분들을 많이 뵙는데 이제 건기식이 정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죠. 과대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. 많아요.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건기식이라는 그 제품을 건기식으로만 봐야지. 어떤 분들은 막 특정 버섯만 막 계속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원장님들이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맹목적인 그런 믿음에서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이 간혹 발생하잖아요. 그런 거는 충분히 예방이 돼야 되는 거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